공무원, 회사가 아니라 자신만의 사업이나 창작을 준비하면서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제 주변에 특히 유튜브나 브런치 같은 플랫폼에 자신만의 컨텐츠를 올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많은 구독자를 모을 수 있었는지 비결을 자주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가장 너다운 컨텐츠를 해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나다운 게 뭔데? 나다운 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 점 돌파. 사업도 마찬가지고 창작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보편적으로 잘 팔리는 사업을 욕심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의 경우 처음부터 종합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읽은 책 리뷰도 하고 전자제품 리뷰도 하고 일상 브이로그도 올리고 대형 유튜버들도 그렇게 해도 인기 있는 걸 보니 본인도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 유튜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을 때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일 수가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보편적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팔리기 힘든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드릴로 한 번에 큰 구멍을 뚫기란 쉽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을 먼저 뚫은 다음에 큰 구멍을 뚫어야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전하는 분야를 굉장히 좁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한 점 돌파입니다. 유튜버를 하고 싶다면 여행 브이로그를 할 것인지,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리뷰를 할 것인지, 책이나 영화, 드라마 리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식을 전달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1차 카테고리를 영화 리뷰로 정했다면 더 구체적으로 SF를 할 건지 로맨스를 할 건지와 같이 2차 카테고리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핵심 고객층이 정확하게 잡히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영상을 올릴 때뿐만이 아니라 이후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을 올렸을 때에도 일정한 고객층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품이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중구난방이라면은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고객들이 똑같이 관심 가질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이 계속해서 구매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핵심 고객층이 생기는 겁니다. 첫 발을 내딛어야 할 때 뚫어야 할 그 한 점은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 가장 편안한 것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겠지요. SF 영화 리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미 다른 유튜버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로맨스 영화를 리뷰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차별성을 둘 수 있을지 막막할 텐데요. 그럴 때 X자 인재의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X자형 인재 전략은 제가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요. 나온다 할지라도 제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X자 전략이란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가장 본인이 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중적으로 롱런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중에서 본인이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하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려는 것도 다 이런 전략의 일환인데요. 이 전략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꼽자면 가수 스텔라장이 있습니다. 이 가수는 정말 독특한 게 뭐냐면 불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오랜 기간 프랑스 유학을 하면서 불어도 유창한 데다 노래도 잘하기 때문에 불어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불어라는 재능을 노래에 쓰기 때문에 재능이 복리로 쌓이는 것이죠. 루크앤미 채널을 운영하는 이 루크라는 사람도 비슷한 전략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융심리학, 니체의 철학, 불교 등등에서 다루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공계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든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형이상학적인 지식을 누구보다 친숙한 과학이나 일상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 없을 거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해보니 지금도 융심리학 핵심이 되는 개성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복리로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어떤 분야든 여러분이 최고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스텔라장이 불어를 정말 프랑스 대통령 대변인만큼 유창하게 하나요? 노래를 막 셀린디온처럼 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적당히 잘하는 것 두 가지만 섞으면 충분히 매력 있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심리학이나 철학 분야 지식이 그 분야 전공자만큼 뛰어날까요?
혹은 제가 이공계 연구자로서 최고 수준에 오른 연구자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를 섞으니 복리로 재능이 극대화되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본인다운 모습,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찾기 어렵다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본인만의 개성이 확실히 드러날 겁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 그리고 가장 그 선호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